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제일 마지막 시험 범위 내용인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학습지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1번 문제부터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주기율표를 선생님이 계속 20번까지는 외우라고 했으니까 빈칸을 채우는 게 어렵지 않아야 되겠죠? 이렇게 지금 18번까지 주기율표 빈칸이 있어서 이렇게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W는 1쪽이 1쪽은 예외였죠. 여기 이 왼쪽 편에 있는 애들은 대부분 금속이었고 오른쪽 편에 있는 애들은 대부분 비금속이었어요. 근데 이 수소는 예외적으로 왼쪽에 있으면서 비금속 원소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는 y가 x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y랑 x는 그림에서 본 것처럼 같은 주기에 있어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 때는 유효 핵전하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y는 x보다 크다. 이거는 올바른 보기가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될 것이고 원자 반지름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원자 반지름은 유효 핵전하와 그 다음에 전자 껍질 수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산소랑 질소 요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원자 반지름 이쪽으로 갈수록 유효액전하가 커지니까 크기는 질소가 더 크겠죠. 그리고 질소랑 인 같은 경우에는 같은 족 원소이기 때문에 전자 껍질 수가 늘어난 3주기 원소가 원자 크기가 더 클 거예요. 그러니까 Y보다 질소가 크고 질소보다 Z가 크니까 이 명제는 참으로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이온 반지름에 대한 설명이다. 세 학생의 대화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트륨 원자는 3주기 여기 3주기에 1쪽이고 플로리는 2주기에 17쪽이에요. 그래서 나트륨은 원자 핵을 기준으로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채워져 있는 이런 구조로 존재하게 되고 플로리는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7개 존재하는 형태다라고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를 그리고 나면 얘도 마저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나면 이온이 형성될 때 양이온 같은 경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지우죠. 이 부분에 있는 전자 하나를 날리면서 전자 껍질 수가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것과 이거를 비교하면 크기는 감소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나트륨이 전자를 잃고 나트륨 플러스 이온이 되면 반지름은 감소한다. 학생 A는 올바른 보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학생 B는 전자를 얻어서 F-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핵전하는 플러스 구로 변하지 않는데 전자가 이렇게 하나가 추가됐어요. 그러면 전자가 추가되면 전자 수가 늘어나니까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커지겠죠. 그럼 이 전자 사이의 반발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가림 효과였죠. 가림막 효과. 그럼 가림 효과가 커지게 되니까 유효 핵전하는 감소가 하게 되겠죠. 그럼 유효 핵전하가 감소하니까 전자를 세게 붙들 수 있는 힘이 약해지겠죠.
그러면 이 반발, 유효액전화 감소에 의해서 반지름이 커지는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보다 반지름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학생 B는 틀린 보기가 될 것이고, 이온 반지름은 나트륨 이온이 플루오린 이온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그림과 이 그림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듯이 전자의 개수와 전자의 껍질수가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온 반지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누구? 이 핵전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핵전하가 커지면 반발 정도는 비슷하니까 유효 핵전하가 커지겠죠. 가림 효과가 더 작을 테니까. 가림 효과가 비슷할 테니까. 그러면 이 핵전하가 더 큰 애가 전자를 잘 붙들 수 있으니까 이온 반지름은 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나트륨보다 플루오린화 이온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나트륨 이온이 플루오린화 이온보다 더 크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학생 C도 오답이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넘어가서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세 가지 원자를 주어진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했대요. 2주기 원소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산소 2주기 16쪽, 플루오린 2주기 17쪽, 알루미늄은 3주기 13족이 되겠죠? 그러면 아니요, 니은이 알루미늄이 돼야 될 것이고, 가에 의해서 질문을 하고 예에 의한 건 산소, 아니요는 남아있는 플루오린이 자동으로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원자과 전자수, 얘 아까 16쪽이라고 했으니까 6개, 플루오린은 17쪽이라고 했으니까 7개, 알루미늄은 13쪽이니까 3개가 되겠죠? 그럼 원자과 전자, 기억은 7개, 니은은 3개니까 7이 더 크다. 올바른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 1보다 크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크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원자 반지름에서 이온 반지름으로 될 때 이온 반지름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건 전자 반발이 더 심해진 어떤 이온, 음이온이 형성될 때 나타나는 변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산소도 원자과 전자가 6개, 과반 이상이고, 플루오린도 원자과 전자가 7개니까 과반 이상이에요. 그쵸? 그럼 얘네는 모두 음이온, 전자를 2개 얻고 하나 얻어서 결국에는 음이온,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는 음이온을 형성하기 때문에 모두 다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산소랑 플루오린보다 모두 원자 반지름 분의 이온 반지름은 1보다 큰 값을 가지겠죠. 그런데 얘는 가에 의해서 O 아니오로 나누어져야 되기 때문에 얘는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1번이고, 이온 반지름은 니은이 기억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등전자 이온이에요. 등전자 이온. 얘는 전자 껍질수도 같고 전자의 개수도 같기 때문에 이온 반지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누구? 유효 핵전화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유효 핵전화를 큰 값을 가지려면 원자 번호가 커야 되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더 큰 알루미늄이 더 작은 이온 반지름을 가지겠죠. 근데 니은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디귿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다음은 바닥 상태 원자 XYZ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자 반지름이 X가 Y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2주기, 3주기, 2주기, 3주기, 3주기, 4주기, 3주기 이렇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을 순서대로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질소하고 산소가 이렇게 있으면 주기율표 기준으로 NOF 이렇게 되죠. 이쪽으로 갈수록 전자 껍질 수는 동일하지만 유효액 전하가 커지니까 반지름은 작아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질소가 더 크다. 첫 번째 조건 만족하고요. NA랑 플루오린을 비교하면 이쪽에 리튬과 플루오린을 비교했을 때 이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작아지니까 리튬보다 플루오린이 클 것이고 리튬과 나트륨을 비교하면 같은 족이기 때문에 전자 껍질수가 더 많은 나트륨이 더 큰 원자 반지름을 가지겠죠. 그러니까 나트륨은 플루오린보다
큰 원자 반지름을 가진다. 이것도 올바른 전제를 만족하는 값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알루미늄과 황을 비교하면 황이 여기 있고 알루미늄은 여기에 존재하겠죠.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아진다고 했으니까 알루미늄이 더 큰 거 맞죠? 그 다음에 인과 염소를 비교하면 염소는 여기 있고 인은 여기 있어요. 이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 작아진다고 했으니까 얘는 인이 더 큰 값을 가지겠죠. 근데 x가 y보다 반지름이 크다고 했으니까 4번은 틀린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칼슘과 황을 비교하면 나트륨이랑 플로린을 비교한 것처럼 칼슘은 여기 있고 그 위에 마그네슘이 있겠죠. 그러면 황과 마그네슘을 비교하면 황보다 마그네슘이 원자 반지름이 크고 마그네슘과 칼슘을 비교하면 칼슘이 더 크니까 칼슘의 반지름이 황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홀전자 수를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홀전자 수는 우리가 규칙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 됐다가 없다가 그 다음에 2p의 전자가 하나씩 추가되면서 홀전자가 쭉 늘다가 훈트 규칙에 의해서 그 뒤에 이제 p 오비탈을 전부 다 채우니까 하나씩 줄어드는 형태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면 홀전자 수를 비교하면 플로린은 1개, 질소는 3개인데 Z가 더 홀전자가 많다 했으니까 1번은 틀린 보기가 될 것이고 나트륨 홀전자 하나고 그쵸? 산소는 홀전자 2개죠. 그러면 Z의 홀전자가 더 많다. 두 번째 조건 만족하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홀전자 하나, 마그네슘은 홀전자 없으니까 X가 홀전자가 더 많네요. 3번도 안 되고 칼슘은 홀전자가 없고요. 염소는 홀전자가 하나예요. 그러면 이것도 Z가 더 큰 홀전자를 가지니까 2번과 5번이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 유효 핵전하를 비교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Y랑 Z의 유효 핵전하를 비교하라고 했어요. 얘는 플로린이랑 산소 같은 주기고 황이랑 염소도 같은 주기예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 때 유효 핵전하가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플로린이랑 산소를 비교하면 플로린의 유효 핵전하가 더 클 것이고 황과 염소를 비교하면 염소의 유효 핵전하가 더 크겠죠. 근데 주어진 조건에서 Y의 유효 핵전하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해당 조건을 다 만족하는 X, Y, Z는 2번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다음은 원소 ABCD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ABCD는 모두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ABCD가 대충 뭔지를 줬고 우리는 이 ABCD가 어떤 원소인지를 찾는 게 첫 번째 단계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찾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주어진 조건을 봤더니 원자 반지름을 비교해줬고 이온 반지름을 비교를 했어요. 그럼 원자 반지름 중에 얘들은 2주기, 얘들은 3주기잖아요. 그럼 얘들은 2주기의 오른쪽 편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나트륨, 마그네슘보다 위에 있는 리튬, 베릴륨보다 이미 원자 크기가 작은 아이들일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3주기 애들이 더 큰 원자 반지름을 가지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나트륨이 가장 큰 원자 반지름을 가질 것이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리고 2주기를 비교해주면 유효액전하가 좀 더 작게 나타나는 산소, 플로린 순으로 원자 반지름을 나열할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4개 중에 3개의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조건을 한번 볼게요. 이온 반지름은 D가 더 크대요. 이온 반지름을 비교하면 얘네는 전부 다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기 때문에 등전자 이온, 원자 번호가 클수록 이온 반지름은 작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얘는 마그네슘이 가장 작은 값을 가질 것이고 그 다음에 나트륨, 그 다음에 플로리나 이온, 그 다음에 산화이온 이런 식으로 순서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C는 원자 반지름이 여기 주어진 것 중에 제일 작았어요. A, B, C 중에 제일 작았고 D는 어딘지 나타내주지 않았어. 근데 이온 반지름이 D가 더 크대요. 그러면 작으면서 이온 반지름은 더 작은 게, 더 큰 게 있는 거. 그렇게 가능한 게 D가 제일 큰 산소밖에 안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D는 산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플로린이 C가 되겠죠. 제일 원자 반지름이 작은 거.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순서로 원자를 채워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제1 이온화 에너지는 플로린이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순서대로 나타내면 남아, 리베 있고 여기에 산소, 플로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 얘보다 얘가 클 것이고 얘보다 얘가 클 것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얘보다 얘가 크고 얘보다 얘가 크고 얘보다 얘가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나열해도 C, 플로린이 가장 큰 제1 이온화 에너지를 가질 것이고 B와 D, 이온화 에너지, 마그네슘과 산소를 비교해주면 Mg2 플러스와 O2 마이너스가 O2 마이너스를 비교하라는 건데 얘네의 전자 배치가 모두 네온이랑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원자 번호가 큰 마그네슘이 이온 반지름은 더 작게 나타나겠죠. 근데 B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니은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될 것이고 기억은 올바른 보기였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도 본 것처럼 원자에서 양이온으로 되면 크기는 원자가 더 커진다고 했고 껍질이 주니까 원자에서 음이온이 되면 전자 사이의 반발이 늘어나니까 음이온의 원자 반질, 이온 반지름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원자 반지름이 더 큰 값을 가질 경우에는 1보다 작은 값을 가지겠죠. 그러면 양이온을 형성하는 A랑 B는 1보다 작은 값을 가질 것이고 D랑 C는 음이온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이온 반지름이 더 크니까 분자가 더 크죠. 그러니까 얘는 1보다 큰 값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면 1보다 작은, 더 작은 A는 1보다 큰 D보다 더 작은 값을 가진다. 얘는 올바른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의 표는 3주기 원자 ABC의 제 N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것인데 정확한 값을 준 건 아니고 상대값, 비율로 나타낸 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개념은 변하지 않아요. 갑자기 증가를 하는 걸 잘 봐줘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원자과 전자를 다 떼고도 하나씩 더 뗀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나트륨을 예를 들면 원래 1S 2개, 2S 2개, 2P에 6개, 3S에 1개 있는 거에서 전자를 하나 떼버리면 1S 2개, 2S 2개, 2P 6개라고 하는 전자 배치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를 떼어내는데 걸리는 에너지, 필요한 에너지를 E1, 제1이온화 에너지라고 하고 여기서 Na2 플러스 전자를 하나 더 떼서 1S 2개, 2S 2개, 2P의 5개인 전자를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가 E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Na3 플러스 전자를 하나 더 떼서 1S 2개, 2S 2개, 2P의 전자 4개가 되도록 필요한 에너지를 E3이라 두고 여기서 똑같이 Na의 4 플러스 1S에 2개, 2S에 2개, 2P의 3개인 전자 배치를 갖도록 이 전자를 하나 더 떼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E4라고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떼고 나면, 이거를 떼고 나면 비활성 기체, 네온의 전자 배치를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 충분히 안정할 텐데 여기서 전자를 하나를 더 빼려고 하니까 여기서 에너지가 엄청나게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얘는 1이고 9배 증가한 E2가 9배가 증가해서 9.20이라고 하는 상대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C는 보면 거의 2배 정도밖에 증가를 안 하고 있죠. 그러면 얘는 2배밖에 안 되는데 얘는 9배나 는다는 거는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3주기에 원자과 전자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A는 나트륨 원자가 될 거예요. 같은 원리로 1.17, X 5.53 조금씩 증가하다가
갑자기 네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훅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세 개 뗄 때까지는 나쁘지 않다가 네 번째 뗄 때 엄청나게 커지니까 네 번째 거에서 뗄 때가 비활성 전자기체에서 하나를 뽑아내는 것과 동일하겠죠. 그러면 세 개 뽑을 때까지는 괜찮았다라는 이야기니까 원자과 전자는 세 개다라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하겠죠. 그러면 3주기에서 원자과 전자 3개인 거 알루미늄이 B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같은 원리로 보시면 2.93에서 15.60으로 여기서 한 7배 정도 뛰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훅 증가하는 요 부분이 원자과 전자를 결정하는 값이 되겠죠. 이 3에서 갑자기 증가하니까 원자과 전자는 2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얘는 3주기니까 마그네슘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족이고 13족이고 2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서 나트륨보다 마그네슘이 큰데 알루미늄보다도 마그네슘이 더 큰 값을 가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알루미늄 제2이온화 에너지를 비교를 하시면 나트륨은 지금 네온의 전자 배치를 떼서 하는 거니까 가장 큰 9.20이라고 하는 상대값을 가질 거예요. 그쵸? 그러면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을 비교하면 되는데 마그네슘은 Mg 플러스에서 Mg2 플러스가 되도록 이온화해야 되는 게 E2가 될 것이고 알루미늄은 Al 플러스에서 Al2 플러스가 되도록 하는 게 E2예요. 그러면 전자 배치 생각하면 얘는 나트륨이랑 동일할 거고 얘는 마그네슘이랑 동일한 전자 배치를 가지겠죠. 그러면 나트륨에 비해서 마그네슘은 더 이온화시키기 어려우니까 더 큰 이온화 에너지를 가지겠죠. 그러면 알루미늄의 제2이온화 에너지 X는 마그네슘에 해당하는 2.9선보다 큰 값을 가진다. 얘는 올바른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을 비교하면 A가 B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트륨이랑 알루미늄 같은 주기잖아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 때 유효액 전하가 증가하니까 반지름은 작아진다라고 했어요. 그 원자 번호가 작은 A가 원자 반지름이 더 크게 나타나겠죠? 이유는 올바른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의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 유효액 전하도 역시 역전 현상이 없기 때문에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편으로 갈수록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액 전하는 크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A, C, B 이 순서죠. Na,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렇게 가야 되니까 유효액 전하는 B가 더 크게 나타나야 되겠죠? 그런데 얘는 C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 7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보시면 2, 3주기 원소의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를 줬는데 얘는 지금 원자 번호가 하나가 차이 나는데 지금 유효액 전하가 훅 떨어지는 걸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여기 보시면 1주기에서 2주기로 넘어갈 때 전자 껍질이 늘어나니까 유효액 전하가 한번 꺾이고 2주기에서 3주기로 넘어갈 때 전자 껍질 수가 늘어나니까 유효액 전하가 확 꺾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나머지는 전부 다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 유효액 전하가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갑자기 꺾이는 현상이 나타났다? 원자 번호는 한 개 차인데 그러면 얘는 2주기의 마지막 원소인 네온이 될 것이고 C는 3주기의 가장 첫 번째 원소인 나트륨이 되겠죠. 그러면 네온은 원자 번호가 10번이니까 N은 8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원자 번호가 8번인 A는 산소가 될 것이고 여기서 하나, 둘, N 플러스 4, N 플러스 5니까 남아 R 되겠죠. 그러니까 D는 알루미늄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A는 8이다 정답이고 제1이온화 에너지는 B가 A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B와 A는 같은 주기예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유효액 전하가 커지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는 커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커지긴 커질 건데 2족과 13족, 15족과 16족에서만 예외 현상이 나타난다 이야기했죠. 근데 얘는 16족이랑 15족을 비교한 게 아니고 몇 족? 18족이랑 비교를 한 거기 때문에 B가 더 큰 값을 가진다? 올바른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2이온화 에너지는 나트륨은 원자과 전자가 하나잖아요. 그럼 얘는 하나를 다 떼고 나면 지금 네온이랑 똑같은 전자 배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전자 하나를 버렸으니까 마그네슘 같은 전자 배치를 하고 있겠죠. 그러면 비활성 기체와 마그네슘을 비교했을 때 이온화시키기 더 힘든 게 비활성 기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C는 더 큰 제2이온화 에너지를 가진다. 이것도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는 세 가지 이온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XYZ의 홀전자 수는 모두 같고, XYZ는 3 이하의 자연수이며, Y는 Z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홀전자 수가 모두 같다라고 했으니까, 세 개의 홀전자가 같아지는 게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가능한 거, 얘 지금 3주기 원소가 양이온이 될 때 이런 전자 배치를 가질 수 있을 거고, 2주기 원소가 음이온이 될 때 이런 전자 배치를 가질 수 있을 거고, 2주기 금속 원소가 전자를 잃어야 이런 전자 배치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리베붕탄, 질산, 풀 있고, 자, 여기까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왜냐하면 얘가 지금 이런 전자 배치를 가져야 되니까 홀전자 1개, 0개, 1개, 2개, 3개, 2개, 1개 이렇게 되겠죠. 그럼 홀전자가 같은 게 3개가 나올 수 있는 거는 홀전자 하나인 거밖에 없겠죠. 그러면 홀전자 하나이면서 이런 오비탈, 이런 전자 배치를 가질 수 있는 건 플로린 F-밖에 없겠죠. 그러면 소문자 Z는 1이 될 것이고, 얘는 동일하게 홀전자 하나를 가지고 있는 양이온이 형성이 될 건데, 그러면 나트륨과 알루미늄 두 개가 모두 가능한 케이스가 되겠죠. 반지름은 얘가 더 작으니까 원자 번호가 더 크잖아요. 두 개다.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봅시다. Y는 Z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Z가 1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Y가 NA가 되면 똑같은 1가 양이온이 되기 때문에 Y는 Z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트륨은 될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 자동으로 Y는 알루미늄이 될 것이고 Y는 3이 되겠죠. 그리고 X를 비교를 할 때 얘는 일단 금속 양이온을 많이 형성하기 때문에 붕소는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리튬으로 봐주는 경우가 더 합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리튬이 되면 붕소는 양이온이 잘 안 되지만 잘 된다고 쳐도 얘가 B3 플러스가 되면 같은 조건이죠.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얘들이 주기가 같은 조건에서 전자 껍질 수가 달라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온 반지름이 얘가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얘는 리튬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X는 Y보다 크다. X는 1이었고 Y는 3이었잖아요. 그러면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될 거고, 원자 반지름을 Y랑 Z를 비교하자 그랬어요. 알루미늄 여기 있고 Z 플로린 여기 있는데 플로린보다 붕소가 원자 반지름이 크고 붕소보다 알루미늄의 원자 반지름이 크겠죠. 그러면 Y의 원자 반지름은 Z보다 크다. 얘는 올바른 보기가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될 것이고 XYZ 중에 제2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것은 제2이온화 에너지가 크려면 원자과 전자의 전자를 떼어내는 게 가장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전자를 잃고 나면 원자과 전자가 비활성 기체랑 동일한 리튬이 가장 큰 이온화 에너지를 가지겠죠.
근데 얘는 지금 Z가 가장 크다고 했으니까 틀린 보기가 되고 2번이 정답이라는 걸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9번 문제를 살펴보시면 다음은 원소 A, B, C, D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바닥 상태에서 홀 전자수는 A랑 B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O랑 F랑 NA랑 MG 중에 홀 전자를 비교해보면 얘는 2개, 얘는 1개, 얘 1개, 얘 0개가 되겠죠. 그럼 홀 전자가 같을 수 있는 건 나트륨이랑 플로린인데 이게 A 아니면 B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도 A, B, C, D를 찾아줘야 되는데 제2이온화 에너지가 C가 A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여기 4개 중에 제2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거는 나트륨이어야 되죠. 근데 더 큰 이온화 에너지를 가지는 C가 존재하기 때문에 A는 플루린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A가 플루린이 되니까 자동으로 B는 나트륨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 플루린보다 더 큰 이온화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거는 누가 되냐면 산소가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플루린의 전자를 하나 잃으면 산소랑 동일한 전자 배치를 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산소는 전자를 하나 잃으면 질소의 전자 배치를 하겠죠. 얘 15족 전자 배치고 얘 16족 전자 배치니까 이온화 에너지는 얘가 더 크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산소가 더 크게 나타나는 걸로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C가 산소, D가 마그네슘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원자과 전자 7개, 1개, 6개, 2개니까 원자과 전자 A가 가장 크다 올바른 보기가 될 거고 원자 반지름 C와 B를 비교하래요. C는 산소고 B는 나트륨이에요. 산소보다 리튬이 크고 리튬보다 나트륨이 큰 값을 가지죠. 근데 지금 나트륨 B가 뭐보다 C보다 더 작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1이온화 에너지는 마그네슘하고 붕소를 비교하라는 건데 제1이온화 에너지 첫 번째 전자를 더 떼어내기 쉬운 거는 아무래도 나트륨이 되겠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더 작은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